몇 달 전 등장한 스마트폰이 있죠. 무려 1억 800만이라는 엄청난 화소수를 자랑하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가 2019년의 마지막 에피소드의 주제인데요. 이 엄청난 화소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수많은 기사를 통해 계속해 등장하고 있지만 그 거대한 숫자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죠. 이 숫자들에 더 이상 소비자들이 설레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과거 몇몇 스마트폰 기업들이 저지른 숫자에 집착한 마케팅이나 한 학습 효과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대중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 확신하고 쉽게 보여질 수 있는 몇 가지 숫자에만 집착해왔던 과거 일부 스마트폰 기업들의 제품 마케팅 기조는 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결국 그들에게 매서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왔죠. 그 이후 이른바 초고화소화 경쟁은 막을 내리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전은 최대가 아닌 최적의 값들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마치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을 보장할 것 같던 숫자들이 오히려 다시 작아지는 시간 동안 더 훌륭한 사진을 찍는 스마트폰 카메라들을 만날 수 있게 된 아이러니는 기술의 발전에 양적인 증가보다 더 근원적인 발전 방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또 한 가지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렇게 스마트폰 업계가 최대 화소가 아닌 최적 화소를 유지한 채 발전을 이어오고 있는 동안에도 물론 한쪽에서는 여전히 초고화소를 추구하고 있던 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과 같은 매우 특징적인 테이스트를 가진 몇몇 시장들을 공략하기 위한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이 1억 800만 화소라는 카메라는 단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요소 정도로만 인식되고 그 거대한 숫자만큼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1억 800만이라는 화소수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번 이야기들이 가진 진짜 이야기들을 놓치게 되죠. 이 이야기는 이 엄청난 숫자보다는 그 뒷부분의 이야기들의 그 진수가 담겨 있는데 우선 픽셀 피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소수가 최근 채용되는 주력 센서들과 비교해도 무려 8배가량 증가한 상황에서도 개별 화소의 크기는 반 정도로밖에 줄지 않았는데요. 이는 해당 센서가 과거 초고화소 열풍이 불던 시기의 센서들과는 다르게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안배 속에 해당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해당 센서를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테트라셀에 대한 부분인데요. 4개의 픽셀을 하나로 묶어 결과적으로 더 큰 픽셀 피치 값을 가진 센서처럼 해당 센서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 기술은 특히 이러한 초고화소 센서의 픽셀 피치 크기의 감소로 인한 문제를 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더 보완해주게 되는데요. 해당 기술은 이 센서 라인업의 이름처럼 저조도와 노이즈라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 향후 소니와의 센서 시장의 싸움이 진행되며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부분이 바로 센서 크기의 변화인데 이 엄청난 화소의 향상 중에도 해당 센서가 이 정도 수준으로 픽셀 피치를 방어해낼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바로 이렇게 무려 1.33분의 1인치로 넓어진 이 센서의 크기에 있겠죠. 물론 예전에도 이렇게 큰 카메라 센서를 채용한 스마트폰들이 있었고 노키아의 퓨어뷰와 같은 제품들은 오늘의 주인공보다도 더 큰 센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해당 컨셉의 스마트폰들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스마트폰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와 AP의 성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고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 역시 이제 테라바이트 시대에 접어들었죠. 이제 대부분의 제약 사양들은 사실상 이미 해결되었거나 아주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근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되었고 이제 이 센서 크기 확대를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과제는 바로 스마트폰 설계 공간의 물리적 한계가 되겠습니다. 센서와 기판을 이루는 수많은 부품들, 플랜지백과 수겹의 렌즈를 이 얇은 스마트폰 구조에 넣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고 멀티카메라 시대를 맞아 온전히 이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위해서만이라도 점점 더 많은 공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간의 한계, 설계의 한계, 성능의 한계. 여기서 이 이야기가 다음과 같은 단어와 만나게 되죠. 누군가는 이 폴더블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화면을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로 인지하지만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화면이 접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접히는 구조적 변화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폴더블 기술이 이끌 이 스마트폰 구조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스마트폰 카메라 시대를 열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등장한 1세대 폴더블 폰들,
그리고 조만간 등장하게 될 2세대 폴더블 폰들의 모습 역시 현세대 스마트폰들이 집중하고 있는 발전 방향을 그대로 쫓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극한에 가까울 정도로 얇은 베젤을 실현하고 모서리에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식의 현세대 스마트폰이 추구하고 있는 기성의 발전 방향 말고도 이 폴더블 시대에 걸맞는 새롭고 또 근원적인 발전 방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접혀지는 구조 속에서 더 큰 스마트폰 센서를 위한 공간을 찾아내고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폰 카메라 시대를 열어가는 것과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폴더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이 아닌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 클램쉘 구조에서도 단순히 더 얇고 컴팩트한 구조의 폴더블 폰을 제안하는 것 말고도 접는 구조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폰 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부려지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단지 폴더블 시대 설계의 미학을 이야기하기 위한 준비물에 불과하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폴더블 스마트폰은 단지 화면을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접을 수 있어서 더 다양하고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사실을 이미 기업들은 아주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이 스마트폰 시장의 이야기들이 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가 되겠죠. 한동안 멈춰있던 것 같던 스마트폰 시장에 다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 스마트폰 2.0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에피소드를 정리하던 시간이 떠오르는데요. 그때 걱정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개의 위기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벌써 12월의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올 한 해 가젯서울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아울러 그 어느 때만큼 험난했을 올 한 해를 멋지게 버텨주신 현업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를 마치며 가장 다행스러운 점은 내년은 무조건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이야기가 어느 중국 기업의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가젯서울을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센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모두 우리나라 IT 업계의 내일에 더 많은 희망을 갖게 하는 단어들이 되겠죠. 구독자분들의 2020년 역시 올해보다 더 멋진 이야기, 더 행복한 일들로 가득할 거라 믿습니다. 올 한 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